안녕하세요. 운수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부터 차주 촬영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새벽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팀장은 자고 오고 저는 계속 일을 해서 약간 좀 컨디션 차이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일요일날 저녁부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차주분 촬영한 것이 올라갈 거예요. 저희가 그 일자리 총정리 때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이제 그 액정 관련된 거 파주에서 시작한 그 일자리에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찍는 이 최저가 트럭을 하고 아마 화물차 가이드는 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주에 그래도 영상 2개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좀 쉽지가 않네요. 오늘 최저가 트럭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좀 지난번에 찍었었지만 또 다른 톤수로 가지고 온 만트럭의 TGM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트럭을 이전에 했었을 때는 아마 이제 그 풀체인지 되기 전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그 모델을 기준점으로 했었고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금액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금액도 오르고 할인도 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축 가격도 오르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정보에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겸 어차피 이제 모든 브랜드들 이제 뭐 금액이 올라가거나 혹은 네. 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네.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전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이제 이게 블로그에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옛날 자료를 보고 지금 이 가격에 어떻게 차를 뽑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 가격에 못 뽑는다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밖에 네네. 없고 그러면은 이제 막 좀 진상들이라거나 이제 막 막말하시는 분들. 저도 어차피 거기서 이제 막말을 응대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홍보를 왜 하고 있냐 하는데 네. 사실 이거를 내릴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또 차를 팔려고 하는 의도의 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변화에 맞춰서 네. 좀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됐던 걸 행사를 또 갔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 반대되는 상황들도 또 촬영을 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또 자료를 더해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전에 만트럭 TGM 영상을 보시면 네. 살짝의 조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찾아보고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만트럭 TGM은 독일에서 시작이 됐죠. 만트럭 자체가 네. 2005년부터 생산이 진행이 됐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사 꽤나 오래됐어요. 차량 총 중량은 12톤에서 26톤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라인업입니다. 네. 이 라인업이 보시게 되면은 그 TG M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알파벳 글자 뒤에 숫자가 5개가 적혀요. 잘 아시겠지만 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총 중량을 나타내고 뒤에는 뭐 이제 마력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GM 13.290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차량 총 중량이 13톤 그리고 290마력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브랜드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출시를 하고 한 11년 정도 뒤에 16년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보게 되면 2005년에는 1세대가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이때가 이제 유로 4 그리고 5 규제 충족으로 직렬 6기통에 240에서 326마력의 차량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디자인을 봤을 때가 현재 마이티하고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투박한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었다가 2008년에 3년 만에 2세대로 다시 나오게 돼요. 요때가 유로 5. 그러니까는 그 살짝 거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달라진 게 아니라 뭐 세대 자체는 달라졌지만 어쨌든 유로 5 규제 충족으로 같은 6기통에 250마력에 340마력까지. 그러니까는 약 한 10마력 정도가 올라간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가 조금 더 입체화된 느낌은 줘요. 살짝. 그러니까는 그냥 밋밋했던 거에서 약간 좀 근육질 같은 느낌을. 디자인의 발전을 줬다. 사실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 엔진 모델명도 같고 캡 사이즈 또한 똑같습니다. 그게 페이스리프트.
아니에요. 페이스리프트는 그 다음입니다. 2012년에 2세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돼요. 아니 근데 뭐 안에 아무것도 안 바꾸고 네. 밖에만 바꿨으면 페이스리프트 아닌가요? 그 뭐 만든 사람 마음 아닐까요? 하긴. 예. 뭐 저희도 이제 항상 뭐 우리가 이제 영상 이렇게 바꿀 겁니다. 뭐 다음 세대입니다. 해도 저희 단호하게 얘기해 아니지 주세요. 보시는 분들은 똑같을 수가 있다고. 아, 그런가? 예, 어쨌든 이때가 이제 유로 6C, 네. D의 규제 충족을 만족하는 차량이 되었고요. 마력수는 똑같아요. 250에서 340마력대의 마력수를 가지고 있었고 엔진 넘버링 그리고 캡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이때 그 외에 이 저희 뭐라고 할까요? 모서리 부분에 보면은 에어로다이나믹 같이 돼 있어요. 그런 디자인들이 조금 더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이죠. 자, 그다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촬영하고 왔던 3세대 네. 유로 6D의 규제 충족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6기통에 250에서 320마력. 그러니까 최대 마력수의 차량이 20마력 정도 살짝 낮아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똑같아요. 넘버링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게 보면 옛 것에서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쓴 건데 나쁘게 말하면 1세대부터 지금까지 엔진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 기존 캡 같은 경우에는 등급 자체가 CL 그리고 LX 크류 캡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CC 그리고 DN으로 두 개로 이제 캡 사이즈가 나왔는데 실내 높이 같은 경우에는 40mm 정도 저희가 직접 봤었죠. 네. 실내 높이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캡 전장 같은 경우에는 5mm 정도 최대 5mm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캡 전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높이가 좀 많이 올라간 거 말고는 사실상 앞뒤 간격이나 양옆의 간격이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더라고. 거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실내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도 사실상 좀 많은 공간적인 느낌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세대 페이스리프트 됐던 게 출시하고 4년 뒤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이제 3세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진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큰 변화점이 없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지 않나. 충격까지. 충격이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러니까 만트럭을 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제 단순한 의견일 뿐이지만 지금 어쨌든 현재에서 나타내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영상이 이제 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넘버링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없었다가 요즘에 또 나온 증상이다라고 하거나 그렇지. 뭐 그런 증상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전부터 그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들을 상쇄시킬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이 막 급격하게 바뀌면서 CC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바뀌고 뭐 구동계나 이런 것도 바뀌었으면 오케이가 됐을 텐데 왜냐면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왜 우리가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조금 더 이따 사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조사는 여기까지 했고 자 가격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은 가격을 하기 전에 만트럭에서 이제 또 대표적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원래 중형 차량이라고 하면은 저희 보통 이제 많이 나눌 때 이거는 사람마다 좀 케바케로 나뉘어지긴 하는데 케바케라는 걸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Yes. 그때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땡큐.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 쓰게 하고 여기서 영어를 네, 쓰는구나. 그럼. 그럴 수 당연하죠. 있지. 네. 그렇죠. 좀 더 유식하신 분이니까. 어찌됐든 보통 이제 중형 차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5톤 중차 뭐 이렇게 물론 이거를 대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그 트럭 제조사나 이런 곳에서는 좀 편의상 나누다 보면은 5톤에서 축을 한 개 더 달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중형 차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외제차나 그다음에 이제 국산차 다 포함을 해도 보통 이제 외제차인 경우에는 이제 5톤 차에다가 축을 달게 되면은 최대
증톤 9.5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당시 때 적용됐던 9.5톤의 트럭들이 나오질 못하고 최대 증톤이 8.5톤까지만 되었었어요. 네. 국내산 차량들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그 뭐 대우에서 나오는 프리마나 노부스 그다음에 파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최대 증톤이 8.5톤까지였는데 근데 이제 독특하게 이 만트럭 TGM 그 320 최대 버전 그리고 네. 이제 축간 거리가 6,100이 넘어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증톤 수가 13.8톤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대형까지 넘어가네요. 그렇죠. 대형까지 넘어가고 유가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요 소식을 제가 먼저 접하지 못하고 모 차주분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트럭 TGM이 최대 증톤수가 13.8톤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사실이 맞냐라고 하셔갖고 저는 그런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가 네. 그 날 저녁에 만트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네, TGM은 13.8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네, 이렇게 지금 막 화물이나 이런 것들도 법이 때에 따라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접하지 못하는 소식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차주분들이 더 정확하시네요. 그렇죠. 차주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문의를 하시고 이제 연락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직접 연락을 했으면 아마 그보다 더 빨리 받았겠지만 그래요? 네, 좀 늦었네요, 제가. 행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증 토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뭐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뭐 근데 이번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인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13.8톤까지 네. 증톤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원래 외제차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선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거의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 만트럭 TGM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옵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도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근데 옵션까지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차량을 받는 날짜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죠. 뭐 그 특유의 옵션 사항이 딱딱 걸쳐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데는 또 근거가 있지 않을까 아니 싶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포기하고 이거는 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그렇죠. 아마 말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영업사원들의 이제 역량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어찌됐든 이제 이런 옵션 사항들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최저가 트럭에서는 옵션 사항을 가급적이면 좀 떼고 물론 이제 옵션 사항이 다 더해진 금액도 저희가 네. 밑에 이제 간단하게 적어둘 거니까요. 네. 어떤 옵션 사항들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좀 화면을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 네. 만트럭 TGM 그 4x2 320마력짜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축간 거리는 이제 6,975짜리이고 네. 이게 이제 적재함 길이가 최대 10.2까지 늘어날 수 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 톤수가 어떻게 되죠? 이거 13.8톤이요. 최대 인증 톤수. 네네.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13.8톤까지 필요 없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일정 보통 면허가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낮춰야 된다. 12톤보다 낮춰야 된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인증톤 최대 인증 톤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을 시작할 텐데 네. 이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차량 가격, 뭐 옵션 사항 안 들어간 차량 가격이 1억 3,17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가 좀 높네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DC가 조금 적어졌는데 네. 이 DC가 이제 최대치가 한 634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천 원은 뭐야? 무슨 의미지?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네.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할인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네. 좀 아쉬울 만한 게 없는 게 차가 들어오면은 그 즉시 다 나가니까 그렇죠. DC의 폭이 좀 작아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사실 예전에 이제 그 한 5년 4년 전에 이제 차를 구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막 쌓아놓고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DC가 뭐 거의 한 2천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죠 중형 차량인데 뭐 안 나가는 차량이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요즘에 그런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상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쨌든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축을 달고 윙바디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축 가격이나 윙바디 가격이나 아마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자동 가변 축 적용되고 그다음에 윙바디 자재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축 같은 경우에는 1,57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을 저희가 기준선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1억 6,305만 5천 원이 됩니다. 1억 6천. 네. 네. 1억 6,305만 5천 원. 네, 뭐 어차피 화면에 다 적혀져 있을 네. 거니까. 여기에 이제 또 부가세를 떼야겠죠. 그 부가세를 떼고 나면은 1억 4,823만 1,818원이 됩니다. 18원까지. 네, 이렇게 이제 대략 1억 4천 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아니 있다. 1억 5천 돈. 1억 5천 돈. 네, 1억 5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거치 기간이 이제 69개월이고 금리가 한 3.9%라고 거치 기간이 3개월이고 거치 기간이 3개월이고 이제 네. 그 할부 기간이 69개월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는 3.9%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월 할부 금액이 240만 1,633원 야,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240만 원 되겠습니다. 정도. 네. 국산 차량으로 하게 되면은 대형 무조건 갈 수 있겠네요. 대형 간다. 가죠 충분히. 네, 충분히 갈 수 네, 있을 것 충분히 같아요. 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저 뭐냐 액션트 네. 6x4에다가 윙바디를 얹거나 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요 가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왜 한 몇 주 전이었죠 스카니아를 했었을 때 네. 그때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이게 그 비교를 할 때 그 네. 대형차랑 비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 인증 톤수가 14.8톤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 뭐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그 중형 차량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한 월 할부금이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옵션까지도 말씀 좀 해주시죠. 참 옵션. 옵션의 종류가 이제 총 뭐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맞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냉장고가 냉장고. 한 120만 원 정도 될 네. 것이고. 저희 영상에 나왔었죠 냉장고를 봤던 게. 아, 그죠. 예. 그리고 그 브라켓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켓 키트가 50만 원.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또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네. 내비게이션이 그럼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다 장착이 돼서 나오겠죠. 없으면은 그 칸에 뭐가 들어가지? 라디오인가? 그 칸에는 이제 뭐 다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 영상에서 봤었지만은 양쪽에 큰 액정이 들어갔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간다 해갖고 그거를 다 버리지는 않고 아마 후방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좋진 않네요. 그렇죠. 뭐 네. 좋은 건 내비게이션은 아니죠. 반드시 선택하는 걸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포일러가 80만 원. 스포일러를 하면은 이거 모자. 예. 예. 화물차 모자. 네. 여기 이제 80만 원 정도가 되고 에어로팩이라고 해갖고 요게 또 300만 원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휠이 15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가격을 좀 낮춰 보이게 한 효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것들을 다 하더라도 원래는 들어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합치면 한 6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량 가격이 어차피 한번 올랐고 나머지 그죠. 부가적인 가격들도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름폭을 좀 감소시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아닌가. 사실 누가 내비팩을 빼고 뭐 나머지를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할 옵션들이 아니거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를 빼고서는 이제 냉장고도 들어가죠 웬만해서는. 그렇죠. 그러네요.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냉장고도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없지.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성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TGM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좀 상승이 된 건가요? 보통 이제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 특장하고 추까지 다 하면 거의 1,500 가까이 차이가 나요. 1,500 지금. 가까이. 야, 작은 돈은 아니네요. 진짜. 네, 정말 큰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구매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좀 이게 차량이 들어오는 게 좀 어떨까요? 이제 구매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 한두 달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았었잖아요. 신차 같은 경우에. 아 지금 뭐 차량 뭐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나오는 순번이라던가. 순번이나 지금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순번이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이다. 네, 뭐 정말 빠른 경우에는 지금 8월 달은 끝났을 것 같고 네. 8월 말이나 한 9월 초쯤 이때는 이제 차를 아마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2달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 연락이 오다 보면은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연락 주신 분이 생각하는 기간을 그 정도쯤이면 한 달 뒤 정도면 되겠지 하고 계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것보다 좀 더 걸리니까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네. 트럭을 전문으로 정비하고 계신 업체나 아니면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연락처나 통해서 연락을 한번 주시면 뭐 이제 영상거리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최저가 트럭을 보고 있는데 난 이 트럭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뭐 가격 홍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좀 컨텐츠 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혹시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마무리할까요? 뱅크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TGM 네. 최저가 트럭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송원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이상으로 지알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